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파생채권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K스퀘어에서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고요. 글이 좋아서 글도 열심히 쓰고 있는 임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십수년간을 어떤 부동산 관련해서 사고나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보상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것은 사고가 난 이후에 처리를 해주는 이런 방안보다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일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특히 많은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전적인 공인중개사의 말만을 듣거나 거래 당사자인 상대방 이야기만을 듣다 보니까 그러한 무지함에서 오는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글을 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MBC에서 방영했던 내 귀의 테리우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는 급매로 이제 집을 내놔야만 되는 그런 주인공과 그 집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응답하라 1988 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그러니까 임차 목적물인 이 반지하 방에서 덕선인의 가족이 그 연탄 보일러에 중독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고의 발생 원인은 사실은 바닥 균열이었던 거죠. 그리고 연탄 보일러가 이제 고장이 난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이 드라마 상에서는 그냥 재미적인 요소로 쑥 지나갔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이렇게 설명들을 글로써 많이 풀어봤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주인공인 성기훈 모친이 쌍문 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재개발이 되면서 어떠한 자기 권리 주장도 못하고 명도를 요구하는 조합 측에 의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마땅한 보상책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밀린 아이유를 상대로 이 집주인이 강제적으로 짐을 치워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명도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드라마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실제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집을 비롯해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사는 곳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재화가 덩어리가 크고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행사하기 위해서, 즉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사야 될 것이며, 영업 목적이라고 그러면 오피스 잡아야 될 것이고, 판매가 목적이다 그러면 점포에 입점을 해야 되겠죠. 나에게 맞는 목적물을 구매하고 투자적인 관점에서 잘 사고 잘 쓰고 잘 팔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수요에 따른 지극한 뭐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좀 우려할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꾼들이 과도한 매점 그리고 부적절한 청약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곤 하는데, 이거는 정보의 폐쇄성에 기인한 것이거든요. 부동산 정보의 이 폐쇄성이라는 것을 활용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강남 1970, 그리고 드라마 SBS에서 방영했던 자이언트 같은 드라마에 보시면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픈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 능력으로 부동산 거래를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은 정상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십수년 전부터 깡통 주택이라든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대비책 내지는 조심해야 된다는 칼럼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지금 굉장히 이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전세 사기에 관한 전세 보증금 반환 특별법이 이제 발의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부동산은 거래 전에, 계약 체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법보다는 계약 내용을 더 살펴보셔야 되고, 그 계약 내용 중에 특약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법적인 사고가 자리 잡혀 있지 않을 거예요. 흔히 리갈 마인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법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작은 이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이라도 확인하는 습관을 평소에 가지셔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내용이 보통 계약서 상에 특약은 맨 밑에 한 줄 정도, 길어야 두 줄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면 물어보고,
모르면 네이버라도 검색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해를 하고 도장 찍고 서명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주의를 평소에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는 에스크로라고 해서 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었다가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온 제도가 권원보험이 있는데, 이런 권원보험 중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굉장히 잘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요번에 문제가 되었던 전세 사기로 인해서 가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오히려 잘 된 이게 도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채권 이 가입이 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되는 물건을 계약하시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틀이 좀 잡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전에는 가입하기가 쉬웠으나 최근에는 가입하기가 좀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면 안전한 물건을 내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